한번 요거를 좀 논의를 간략하게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시준폐 논란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기자님.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되는 건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시존폐 문제가 막 불거진 건 작년이 가장 치열하긴 했었죠. 지금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가 그 기존의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로 돼 있었던 거를 4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예. 극렬하게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들, 수면 아래에서 이제 그 사실을 보냐, 아니면 로스쿨을 다니냐, 이런 분들 사이에서 말이 오갔던 게 예.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왔고, 예. 뭐 그 뒤로 이제 뭐 국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맡기겠다 이랬는데 이제 이 국회는 끝났고요. 19대 국회가 끝나버려서 밀려서 넘어갔고. 20대에서 한번 어떻게 될지 예, 봐야겠네요.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 됐고. 근데 지금요 19대 국회 지금 법사위원회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19대가 끝났잖아요. 끝났죠. 계류돼 예. 있으면 이미 아니 끝나진 않았죠. 19대가 없는데.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19대에 아니죠. 4월 13일 날 선거는 하지만 19대는 5월 29일까지 유효해요. 아, 그러니까 5월 29일까지는 네.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된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뭐 저는 통산적인 관점상으로 거의 그럴 리가 없으니까 최근에 이제 헌법소원을 내면서 이게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치열하게 오갔던 논의들은 어쨌든 국회 법사위로 밀었는데 어쨌든 현재 국회가 선거 때문에 휴적인 상황이 되니까 안 되겠다. 국민대학교 법학과라고 재학 중인 학생이 뭐 헌법재판소에 기자회견 넣은 다음에 나 이거 니네가 좀 판단 좀 해줘봐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는 입장을 법무부가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냐. 니네가 좀 판단 좀 해줘봐라. 우리는 국회 기다리기 힘들다. 이러면서 최근에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난번 작년 11월 15일 날 조경태 의원이 변호사 시험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그 네. 과정을 보게 되면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논란 의혹이 연달아서 제기되면서 로스쿨 입학부터 취업까지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 그런 지적들이 날로 지금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 시험법은 문제가 있다. 일부 좀 대표 발의해서 개정하자. 이런 안이 지금 상정된 거거든요. 저기 대륙지 홍석천님이신가요? 네, 그 사법고시는 개인이 진짜 엄청 노력하면 충분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으나 로스쿨은 진학하는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서 돈 없는 사람들은 로스쿨에 들어갈 돈이 없습니다. 사시는 폐지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맞아요. 근데 막상 또 로스쿨 다니시는 분들 보면 뭐 우리 장학금 제도도 잘 돼 있고 사시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례를 했을 때 비교했을 때 그렇게 로스쿨만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제 뭐 이런 취지로 또 답변을 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서민의 경우에는 목돈은 없지만 한 달에 매월 몇십만 원씩 지불을 하면서 고시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서민은 있지만 로스쿨처럼 한꺼번에 목돈을 내고 그 뒤로 빚을 갚는 구조로 가는 것과는 좀 사시에 있어서 이 돈 문제는 좀 다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다시 저희가 사시존치 논란으로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존폐하냐 마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에서 총선 때문에 법사위가 원래 자문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조인 양성제도 자문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여기 어디 법무부, 대법원, 교육부가 자문위에 속해 있는데 이거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아직 첫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그냥 흐지부지 됐고 그다음에 존치를 골자로 했었던 법들이 있었죠. 그죠? 6개의 변호사 시험법이 지금 현재 개정안도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네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또 20대 국회에서 이 자문위원회가 그대로 이어질지 어쩔지도 아직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양측 다 답답한 거예요. 로스쿨 다니시는 분도 답답하고 그렇죠. 현재 현재 법대를 다니면서 사실 준비하시는 분도 답답한 거고 그다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렇게 비용 차이를 얘기하자 말자 뭐 이런 거를 따지면은 뭐 사시 때 돈 많이 들여서 사법고시 합격한 분도 있지만 진짜 돈 최대한 아껴가면서 합격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일단 로스쿨은 불가능한 게 일단 4년제 대학을 일단 다닌 사람들만 로스쿨에 들어갈 수 있고 대학원이잖아요. 전문 대학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뭐 장학금 제도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 장학금 지급률이 뭐 36%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뭐 10명 중에 한 3명 정도밖에 장학금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되니까 어쨌든 뭐 이런 부분과 저런 부분 다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경북대 로스쿨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 한 교수님 한 분이 마치 양심선언성
책을 썼어요.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해서 그분의 취지는 뭐냐면 이게 로스쿨생을 위한 로스쿨로 전환이 돼야 된다.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왔다. 이거는 지금 로스쿨 교수들한테만 막강한 권한을 주고 그런 것이고 로스쿨 교수들은 그걸 옹호하면서 이 제도의 어떤 암담한 부분을 감추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로스쿨 교수님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그럴 거면 너 로스쿨 교수 하지 마 나가 뭐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 존치 문제는 지금 거의 1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었던 네. 게 로스쿨이 생기면서니까 예를 들면 법학전문대학원 이 로스쿨이 노무현 정권 때 도입하기로 했던 거였고 그때 네. 2000년대 중반에 처음 이 문제 사실 존치 문제가 예. 불거지기 시작한 네네. 거잖아요. 네. 근데 로스쿨이 생긴 취지는 너무 좋았어요. 학부 시절 여러 학문을 네. 전공한 대학 졸업자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법률을 배워야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사시 공부만 몰두했던 사람들보다는 다양한 교양도 쌓고 이런 사람들이 최소한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생기긴 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한꺼번에 확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스쿨이 도입되는 건 좋은데 로스쿨을 도입하려면 사실은 폐지돼야 된다. 네. 이런 이분법적 논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로스쿨 제도의 개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부분의 개선은 개선대로 가는 거고요. 사시는 사시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로스쿨 교수님들이나 누구랑 얘기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사시가 빨리 없어지는지 해야지 학교가 어수선해갖고 이 로스쿨 제도가 정착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마음을 못 잡는다는 거야. 그게 뭔 소리예요 그게. 뭐 로스쿨 나와서 사시 보면 그럼 걔는 그냥 사시 붙어?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로스쿨 해서 갔으면 로스쿨로 가는 건데 애들이 사시가 존치될 줄 알았으면 내가 사시했지 뭐하러 로스쿨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사시가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취지지.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것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걸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전 국민한테 사실 존폐 논란이 이렇게 있는데 다 네. 알리고 자 한번 투표해보자. 예. 그 여론조사는 그러면-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국민대 학생이요 헌재에다가 예. 제시했죠. 예. 네? 현재다가 위헌소송 냈죠. 위헌소송을 냈어요. 변호사법 부칙이 네. 지금 사법시험은 2017년에 폐지되는 걸로 마지막을 하고 2018년부터는 없는 걸로 지금 네,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게 위헌이다. 네. 예, 뭐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등 그런 네. 것들이 위헌이다 이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이미 80%가 사실 찬성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또 로스쿨 쪽에서는 저 80%가 왜곡된 여론조사다 이제 뭐 그쵸, 그런 그런 얘기가 얘기가 나오니까. 나오고 뭐 여론조사야 뭐 늘 왜곡되기 마련이니까요. 로스쿨 졸업하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고요. 졸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변호사 시험을 봐요. 그리고 나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을 봐도 합격률은 한 75%밖에 안 돼요. 지금은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내려갔어요? 로스쿨 1기가 제 기억으로는 89%가 합격을 했어요.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가 한 80%대로 떨어지고 70몇 프로 떨어졌다가 몇 기부터는 60몇 프로. 요번에 그 로스쿨 6번째 배출자들이 나오실 텐데 이분들은 50%대로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둘에 한 명 정도만 붙는 느낌인 거죠. 거의 보면은. 그래서 이게 점점 이제 비율이 낮아지면 결국은 사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시처럼.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런데 로스쿨이랑 지금 가성 현재 고친 사시가 예. 돼버렸어요. 변호사 시험법에는 성적 공개 안 되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하도록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성적 공개를 안 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서울변회에서 행정소송하고 뭐 난리 행정소송 쳐가지고 이제 성적 공개가 앞으로 돼요. 공개하겠다? 네, 등수만 앞으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네. 석차 석차는 안 되죠. 석차는 안 나와요. 석차가 안 되죠 예, 지금. 예. 석차는 안 나와서 나는 개인적으로 성적과 네. 석차도 공개해라. 네. 그래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를 네, 효율성을 네. 극대화시킬 네. 수 있다. 근데 이게 나 이렇게 봐요. 그 예전에 로스쿨 도입될 때 그 대표적인 논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시낭인을 없애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시낭인도 있고요. 취준생들도 다 낭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유난히 고시낭인에 대해서만 이제 사회에서 대단히 그 고시생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낭인에 막 뭐 자살도 하고 난리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은데 지금 스방님이 변신낭인 생기게 생겼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 고시낭인을 막으려고 그랬더니 변신낭인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하자고 로스쿨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졸업을 하면 그냥 다 자격을 줘버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격제로 가자. 예,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이미 법대 4년을 나온 그 법대생들을 변호사 자격을 옛날에 준다고 생각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법대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3년 교육 과정을 받았으니까 얘네들은 원래 똑똑한 애들이고 로스쿨 교육 과정이 원체 훌륭하기 때문에 3년만 나오면 변호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로스쿨 교수님들이.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시로서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변호사도 되게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국선 변호사 되려고 막 면접 보고 막 이러면서 네. 된 거에 너무 기뻐하잖아요. 내가 네. 변호사 사무실 개업해봤자 돈 못 벌 수도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하나의 직업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의 측면이냐 뭐 이런 문제를 다 떠나서 다 전부 다 네. 모든 거 다 떠나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보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게 맞냐 틀리냐를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스쿨 애들과 예. 사실 준비하는 애들끼리 싸우지 말고 전체 공론화 시켜서 얘기해보고 어느 게 맞는지 올바른지로 가보는 거. 여기서 제가 꼭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요. 로스쿨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뭐 이런 뭐 그걸 법조 유사 직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 단어도 좀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야의 변호사들이 더 들어가면 마치 국민들이 훨씬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프레임 뭐냐면 그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보다 변호사가 더 위에 있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세무사보다 변호사가 세금을 더 잘할 수 없어요. 원래 세무사 출신이 변호사가 됐을 때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저 같은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준다고 해서 세무사 일을 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변리사 자격 안 돼요. 법무사처럼 등기 그런 거 못 해요. 지가 처음부터 배워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애당초 연수부터 시험 과목 자체가 거기에 특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문가인데 변호사한테 그런 자격을 줘놓고 변호사가 그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로스쿨은 자격 시험화 해가지고 다 내야 된다. 거기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온 국민이고요. 이득 보는 사람은 로스쿨 교수란 말이에요. 로스쿨 교수가 자격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얘를 졸업시키면 얘 로스쿨 변호사 자격증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호도돼서는 안 되는데 그게 왜 그 논리가 먹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존치 쪽으로 마음이 더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존치론자들은 말 그대로 존치를 하자는 거예요. 폐지하지 말자. 그러니까 로스쿨을 없애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쪽에서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저는 병행하자, 병행했으면 같이 좋겠어. 가자. 같이. 네, 같이 예, 가자. 맞아요. 그러니까 같이 같이 가자. 가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같이 가는 게 왜 문제를 발생하나요? 왜냐하면 로스쿨 티오를 빼서 여기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별개의 티오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잘못된 게 뭐가 반증이냐면요. 옛날에요. 법조인 집안에서 아버지가 판검사거나 변호사인데 자식이 사실을 붙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법조인 집안이라고 정말 축하받을 일이라고 막 공정했으니까 그때는. 반대로 요즘 법조인 집안에서 로스쿨 가면 신문에 나요. 그러면서 의혹제기, 의혹제기로 나오죠. 들어갈 의혹제기. 때 무슨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존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존치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병행이 좋죠. 네, 누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 사실은 존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저도 네. 찬성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사 돌직구 두 번째 주제인 사시 존폐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고요. 이제 시사 돌직구 탑3 세 번째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